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빠른 접수와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포항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접수와 지급을 위해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33,230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5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 완료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 중 일부 계좌번호 오류 등의 경우는 검증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안전하고 빠른 신용 체크카드 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이틀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금고은행으로 방문하거나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부제 일정에 맞춰 조회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해 빠른 시간 안에 소비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튼튼한 방역과 꼼꼼한 경제 대책 등 코로나19 극복에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방역 7대 수칙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범시민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45일간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실천 운동 지침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6일 포항형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역 감염 원천 차단, 전 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세부 방안 및 대책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포항형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튼튼한 방역 기초 위에 경제활동 병행을 토대로 개인과 집단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방역 7대 수칙으로 아프면 빨리 선별진료소 가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일상화, 30초 손 씻기와 옷 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범시민 실천운동을 시작으로 일자리 생활방역단과 방역 컨설팅단 운영, 사례별 위생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펼칩니다. 포항시는 꾸준한 방역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갖추는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합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도 이달 중으로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단계적인 개학을 앞두고 세심한 방역 대책을 세우며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찾아 방역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6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개학에 대비해 일선 학교 현장의 운영 상황과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남홍식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포항중학교를 찾아 학교 현장의 방역 물품 비치와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실과 급식소 같은 재반 환경의 방역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운영 상황과 개학에 대비한 방역 대책에 대한 설명, 환자 발생 시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모의 훈련 소개 등 예방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학교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마스크 공급 등을 지원하고 교내 감염 확진자 발생 시 정보 공유를 비롯해 주민들의 학교 시설물 사용 및 방문 자제 요청,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출입 제한을 위한 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 변경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청회는 특구 면적 추가와 특구 사업자 확대 등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는 당초 계획됐던 01만 1 일반 산단 및 블루벨리 국가산단 일원 부지와 함께 특구 사업자인 GS건설의 01만 4 산단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부지를 추가합니다. 또 참여 사업자 8개사 추가로 2차 전지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시험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 포근이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바닷바람이 많이 부는 포항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나 바람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쉼터는 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정 감면 사업을 확대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업은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 감면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내 조례 개정과 함께 시행 예정인 감면 사업으로는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요금, 시립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밖에도 출산 장려금, 특별 양육금 등의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7일 올해 첫 모내기를 북구 송라면 하송리 논에서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쌀 전업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농사기원과 모내기 시연, 영농 전반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쌀 생산과 소비 확대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는 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주해남 의원, 정종식 의원, 박치룡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비롯해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기대하는데요. 2020년 1월 매출액 입증 서류와 함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2월이나 3월의 매출 입증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6일부터 22일까지인데요. 잊지 않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